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의 신살론 비결, 형살장에서 축술 및 사명과 축술형살, 술미형살이 부분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제는 축술형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오늘은 술미형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축술 형살보다 순미 형살이 기신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나타난다. 이 부분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왜냐하면 축술 형살에서는 축토와 술토, 한냉 기운과 건조한 기운이 만나서 어느 정도 토기의 중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술토는 완전한 조토이고 미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술토에서 개수나 임수, 미토에서도 그렇고 전혀 없는 완전하게 건조한, 너무나 건조한 성분이다.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상당히 좋겠지만 여름에 태어나서 순미 형살이 있다면 이것은 이것을 갖다 승려사주라고 한다 그래요. 여름에 태어나서 술미가 완전한 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승려명과 같다. 그리고 형살도 되지만 이거에서는 파살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술미 형파살이다. 즉 사와 신이 만나면 사신 합수 형파살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합은 하지 않지만 형파살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살은 파살장에서 다시 설명을 갖다 드리겠고, 어찌되었건 화기의 창고인 술토와 목기의 창고인 미토가 완전한 양실 음어 쪽이죠,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미토가 만나면 너무나 건조해서 먼지만 폴폴 날리는 황사 먼지만 날리는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술미형살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름생으로 술미형살이 형성되고 일지가 술토나 미토라면 더 큰 작용으로 나타난다. 다만 겨울에 태어나서 수기왕성을 제어하는 시신적 작용이라면 상당히 좋겠죠. 토기 성분이, 그러니까 술미형살의 성분이 십신의 어느 오행이냐에 따라서, 일간이 어느 오행이냐에 따라서 술미형파살이 분류가 되겠죠. 뭐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식신이 될 수도 있고 재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관성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육친의 지세지형의 통변을 붙인다 그래요. 내 일간에도 붙이게 되는 것은 내 사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순미형살에 무토가 투출이 되었고 그 무토가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이었었다면 그 해당 무토 육친의 지세지형으로 세력을 믿고 상당히 건방기가 강하다, 이렇게 통변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을미일주이고 기토가 투출했다면 기토는 아버지이고 또는 시어머니이고, 그런데 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지세지형의 이중성을 가진 사람으로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통변을 한다. 냉혹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주위에 친구, 형제, 동료들이 전부 다 떠나게 되고 혼자 외로워지는 성격으로, 성격이 매우 강한 기질에 내 아버지이고 또한 그러한 시어머니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관살 남편은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성정을 물려받은 기운과 아울러서
이 무토가 오로지 조토가 되어서 설기하기만을 반길 것이니까 자기 자식인 관사한테 너무나 큰 기대를 걸게 되고, 그러한 자식이 당주를 만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인제 그 자기 자식의 잘못된 점을 이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한다. 어떻게 화풀이를 하냐. 얘가 결혼 전에는 집 식구들도 생각하고 등등등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식구들은 뒷전이고 너만 생각하는 것 같다. 네가 그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애문소리를 해서 완전히 문제를 만드는 그러한 시어머니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많겠다. 그래서 해당 육친의 지세 지형에 안 좋은 그 부분을 같이 거기다 통변성을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요. 그러나 겨울생으로 수기가 왕성하다면 매우기란 작용을 하는데, 이때는 통변성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겠죠. 정반대로 통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희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술미영살이 편고한 기신이 되었다면 조토, 생금불가에 해당하여 무력한 금기가 되고, 포국수로 제수하여 수기를 고갈시키므로 무력한 수기가 되고, 목기는 조토에 뿌리 내리기 어려우므로 토다, 목결로 상처난 목기가 된다. 특히 여름생으로 무토나 기토가 투출했다면 대흉하여 오행의 평고암으로 인생사 수많은 장애가 있게 된다. 특히 여름생이라면 무토는 절대 투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기토는 술토와 미토의 성분을 두 개를 하나로 취합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그래요. 이 기토는. 그래서 명식의 화기가 왕성하다면 대단히 큰 피해가 있게 되는데, 이때 지지근기가 수원이 되고 임기수천간이 통군 투출했다면 천만다행으로 귀인을 만나 역경을 극복하여 반드시 성공을 이루게 된다. 이때 간목의 소토작용이 있다면 오행이 중화되어 긴명이 되는데, 그러나 화토만 강한 명식이라면 처자가 없고 육신덕이 묻어가여 파란 풍파 속에 살아갈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나 명식에 수기와 목기운이 유력하다면 술미형살의 피해와 조토에 의한 피해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술미형살은 조토끼리의 상형살 작용으로 비장, 유장질환, 피부질환, 자골신경통으로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일지가 술토나 미토라면 대운에서 끊임없이 축토가 들어오므로 축술미 삼행의 성격이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토기 세력을 믿고 세력에 아부하며 세도를 부리려 하고, 토기가 편고하다면 언행이 다르고 표리가 다르며 불의를 일삼고 파렴치한 성격으로 형성된다. 또한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술미형살은 파살 작용을 겸함으로 형파살 작용이 되므로 더욱 크게 축술형보다 더욱더 큰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미중정화가 술중신금을 극하고 술중신금은 미중을목을 극하는 관계로 성립되어 축술미 삼행이나 진술축미 대운에서 다시 형살이나 파살을 만나면 그 작용력이 더욱 강해져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진술충리는 부흥충으로 친구들의 충이라 하여 작용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백호살과 묘고살, 규문살과 괴강살 작용으로 자신의 정신계와 육친의 흉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빠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 대운과 세운을 만나면서 흉액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요. 또한 명식에서 진술충매에 뿌리를 둔 천간은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으니 원국 천간이 어떻게 합거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너무나 건조하고 조열하므로 흙먼지가 황사현상이 되므로 시력이나 인후 관련 질병 등도 발생하며, 자 여기에서 반드시 출미조토가 너무 조열하므로 흙먼지 황사 현상이 되면 시력이 문제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가 금수기가 유력하다면 이렇게 통변을 않는다. 그러나 여름이나 이때 태어나서 더욱더 조토가 되었다면, 그리고 난방운이 들어왔다면 이때 이제 시력이 급격한 문제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황사 현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후병이 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후가 건조함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반드시 있게 된다. 먼저 인후병이 있게 되면 기관지, 천식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게. 여기에서는 인후 관련 질병이다. 이렇게 하나로만 얘기를 했지만 기관지, 해수, 천식, 그 다음에 폐가 안 좋게 된다. 당연히 폐가 안 좋게 되므로 여기에서 폐병 질환까지도 염려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특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한 모금씩 해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마셔야만이 인후 관련 질병들을 치료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조토는 심리 밖에 있는 수기도 겁탈하는 성분이므로 토기 성분에 해당하는 육친을 통변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렇게 술미 형파살이 있는 사주에서 목기에 해당하는 육친이 누군가를 찾아라. 목기에 해당하는 그 육친이 여자라면, 만약에 나의 처가 된다면 이 처가 화륙에 관련 일을 할 수가 있고, 남자라면 또한 화륙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부군 작첩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이렇게 해서 술미형팔살이 있는 사주는 수기를 탐하는 인생사가 되는데 재물 욕심이 많으며 호색하여 부부 해로하기가 쉽지 않으나 인연법 적용을 잘 한다면 무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가령 기미일주나 무술일주 남자라면 수기가 재물이며 처성이 되기에 재물을 탐하고 인색하며 이성을 탐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 또는 여명 정미일주나 병술일주라면 수기는 관성이요 직업, 명예가 되는데 명예탐과 남자를 탐하는 성격이 되며 수기를 탐함으로 호색하게 되며 또는 화륙의 팔자가 되기도 한다. 대운에서 술미형살이 이루어진다면 거래처 관계나 주객 관계 또는 주종 관계에서 의외의 시비, 구설, 질투, 모함 등이 잇따르고 서류나 문서로 인한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러나 수기 왕성한 겨울생이라면 길경사가 발생하는 것도 참고하시라 그래요. 대인관계에서는 서로를 이용하려는 심리에서 생기는 배신이나 실망감으로 투쟁이 생기고 인간적인 정과 인격을 믿고 한 일이 적반하장으로 배반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는데, 질병은 신경쇠약 질환이나 편두통, 노이로제 조울증 등
정신신경계통에 시달리거나 자골신경통, 요통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거나 입원하는 일이 있게 된다. 조혈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오행은 금기와 수기가 되므로 목기와 수기의 적극적인 작용이 있어야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술미형파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기에서 꼭 이렇게 글씨들을 뜻과 이유를 꼭 한 번씩 살피면서 가시라. 즉, 조열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오행은 조토 생금 불가로 금기를 생하지 않고 조토가 수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오행이 되는데, 이때 간목의 소토작용과 개수의 윤토작용이 유력해서 적극적인 작용이 있어야만이 이 토기는 금생수 할 수 있고, 금기는 토기의 조력을 받은 그 힘으로 금생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야만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내용이 설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세밀히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써져 있는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공부가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